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은 댓글을 딱 하나만 읽고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님. 네, 재미삼아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요즘 책걸상 정주행과 역주행하느라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쳤던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 신나고 처음이나 요 최근이나 두 분의 케미가 초지일간 유지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두 아재들의 유머 코드가 저랑 딱 맞아요. 책걸상 덕분에 제가 요즘 웃고 삽니다. 진심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초지일관 유지되는 비결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왜 우리가 철이 안 들어서 그냥 그런 거죠. 똑같은 거 아닐까? 네네네. 특히 JYP가 철이 안 들어서 내가 계속 혼내는. 자, 오늘 두 철들지 않은 아재와 대화 나눌 오늘의 저자. 최근 아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공부의 위로라는 책을 쓰신 곽아람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근데 곽아람 작가님께서 그 JYP 70년생, YG 77년생, 이 곽 작가님 79년생이라서 우리 다 이제 앞자가 7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제일 누나 같아. 아, 그래요? 왜? 분위기만 보면. 진짜요? 네, 분위기만 보면. 아니 생김새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철이 없는 두 진짜, 동생들을. 진짜 철이 없는 게 아무리 분위기라도 그런 그러니까, 얘기 하면 싫어해. 저를 지금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나는 어. 자연스럽게 이 공부의 이로 책 정체랑 좀 연결시키려고 아니야. 건데. 무슨 책을 썼든 뭘 어떻게 네. 됐든 간에 누나 같다 이런 거는 할 말이 아닌 거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습니다. 아, 참네. 그 우리가 이제 곽아람 작가님 이렇게 소개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곽아람 기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자 몇 년 차시죠? 20년 차입니다. 올해로 횟수로. 20년 차? 네. 원래 그 정도 돼요? 79년생이? 아, 제가 약간 소녀가장처럼 일찍 입사를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졸업 전에? 졸업 전에 합격을 해서 2월에 졸업하잖아요. 네. 1월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네, 오. 최연소였어요. 동기들 중에서. 근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저랑 연차가 똑같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 그 사회에서는 연차가 같은 게 깡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밖에서 만났거나 혹은 뭐 출입처에서 만났으면은 네. 아마 이제 말 놓고 친구처럼 지냈겠죠. 아, 그렇죠.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2003년 1월이요. 그럼 기자는 내가 제일 선배네. 그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 아니 그런 기자뿐만 아니라 인생도 선배고 다 선배예요. 다 해요, 다. 저랑 10살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조금 늦게 저 학교도 오래 다니고 뭐 인턴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길게 그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 방송 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곽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곽 작가님께서 좀 친해 보려고 같은 칠자네요 막 이런 걸 보고 저기 JYP를 우리랑 같이 엮지 말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 오시는구나. 네. 9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완전히 다르죠. 386 세대. X 세대 뭐 책 이런 얘기 거지. 합시다. 책 얘기. 네. 네. X 세대. 그럼 그거 맞긴 맞아요. 네. 이 책을 내기 전에도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네. 지금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게 뭡니까? 저희 대표작이요. 저희 데뷔작. 데뷔작. 30살 때 쓴 네. 그림이 그녀에게. 그림이 그녀에게. 네. 그거는 좀 지금도 꾸준히 나가는 책이죠. 지금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스테디가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통장에 꽂히겠네요. 예,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아직도 인쇄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림이 그녀에게는 중국에도 판권이 팔려서 네. 중국 말고도 다른 곳에도 번역이 된 곳이 있나요? 아니요, 중국에만 번역이 됐었고요. 근데 제목이 약간 충격받았던 게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하늘 아래 뭐
뭐 마음은 흐르고인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풀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중국어판 제목은 네, 그래서 차라리 중국어판도 그림이 그녀에게로 했으면 오히려 더 주목을 끌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마 중국 감성인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그때 예. 그 그림 관련 책으로 이제 데뷔를 하신 걸 보면 네. 짐작하실 텐데 청취자분들이 이분이 원래 이제 고고 미술 사학과라는 거를 처음에 학부를 졸업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석사까지 마치시고 미술 경영 협동 과정이라는 걸로 또 박사 과정도 수료하시고 네. 다 서울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미술 전공자라고 해도 되는 거죠. 미술사 전공자입니다. 아트와 아트 히스토리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미술사, 역사. 그림은 못 그린다는 뜻입니까? 네, 저는 전혀. 다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림 잘 그리냐고. 근데 그럼 전혀 고고 못 그려요. 학과하고 고고 미술사학과는 따로 있어요? 아니요, 저희 같이 있고요. 고고 학과 미술사 학과를 합쳐가지고 고고 고고 미술사학과. 미술사학과. 네, 아. 아키올로지 앤 아트 히스토리. 그러면 아.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런저런 수업들을 개론 수업을 들은 다음에 네. 뭐 2학년 정도에 이제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순서가 예, 있나요? 왜냐면은 그 본인이 뭐 딱 선택을 한다 요런 이제 명확한 그건 없었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어쨌든 학부도 졸업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미술사로 쓸지 고고학으로 쓸지 이제 3학년 정도 되면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쓸 때 미술사나 고고학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졸업 증명서를 떼면 고고 미술사학과 졸업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미술사 전공 뭐 아니, 이런 그렇게 식으로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는 없고 이제 뭐 이제 공부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원에 갈 때 진학을 할 때는 고고학 대학원과 미술사 대학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냥 졸업은 다 고고 미술사학과 졸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 이렇게 세 보니까 8번째 책입니까?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8권이나 네. 20년 동안 책을 네. 내면 네. 회사에서 약간 눈치 안 줍니까? 뭐 그럴 일은 수- 안 하니 뭐 이런.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과연 네 윗분들도 하늘을 그렇게 항상 생각할지.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네, 이건 그 윗분들 중에 JYP랑 교류가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많죠. 네, 네. 전화해서 물어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나 잃으실까봐 제가 아, 네. 음. 그 이번에 8번째 책이 글쎄요. 아까 이제 대표작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그림이 그녀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번 책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도 했는데 1쇄가 올해 3월 21일 날로 되어 있는데 4월 10일 날 벌써 3쇄를 찍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 같이 책 안 네. 읽는 사회에 놀라운 일인데 비결이 뭐예요? 띠지에 제 얼굴이 있어서 띠지를 벗겨버려가지고 아니 뜨지 뭐 보기 싫어서 벗긴 거예요? 아니 그냥 늘 벗겨가지고 띠지의 얼굴이 있었어요 진짜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인상적이지 아. 않았나 봐요. 띠지에 그 책 읽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옆모습 그것도?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옆모습인데 사실 그 얼굴의 대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못 알아보시는 게 당연한 게 그게 저 30살 때 사진이어갖고 아, 예. 아니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정답이고요. 인터넷 서점 가면 그 띠지 나오나요? 네, 띠지 뮤직 나와요. 파일이? 네. 그럼 나중에 그거 봐야겠네요. 지금 저는 풀러가지고 안 아니 근데 보이고 왜 치우셨어요? 보기 싫어서 치우신 그러니까 거예요? 모든 책에 띠지를 다 풀른다니까 걸리적거려가지고 버리시는 거예요? 대부분 버려요. 제 얼굴 버리셨어요? 저 책상에 아직 안 버려지고 있을 건데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좀 아니 아예 간직하겠습니다. 표지 전체를 얼굴로 하시지 그러셨어. 그럼 안 그러게.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안 아니 팔릴 지금 안 그래도 표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 책은 팔리는 거에 한 17% 정도는 표지 때문에 팔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표지 17%인가요? 어떤 근거로? 더 높은 숫자를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내용을 쓴 사람한테 대한 신뢰니까 그 정도 딱 적당하게. 네. 아 그런데 그 17대 1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도. 그 띠지에 실린 그 작가 사진도 되게 분위기 있고 그렇지만은 표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이 표지 그림 근사합니다. 여기 뭐 날개에 적혀 있지만 네. 이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네, 독일 작가죠. 그림. 네. 네.
이분 아직도 살아계시는 네, 아직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존하는 작가 중에서 회화 작가 중에서 가장 비싼 작가라고 그러게요. 불리는 분이고 극사실주의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하세요. 추상 뭐 등등등 해서 회화 작가로는 저는 이분 제일 언젠가 뛰어나다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인가도 네, 저희 그려갖고 쾰른 네, 유명해지시고 대성당 한국에서도 전시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의 문외한인데 저는 이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이 작품은 얼핏 알겠더라고요. 네, 제목도 책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예전에 이 그림이 좋아가지고 검색을 해본 기억에 따르면 자기 와이프를 네, 그렸던 그림이라고. 맞아요. 네. 와이프의 되게 젊었을 때 같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아기 가졌을 잠깐만 때. 이게 지금 생존 작가의 그림이면 네. 표지에 쓰려면은 돈을 내고 막 허락받고 이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허락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표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제 글자도 얹어가지고 있고 전체를 다 앞면에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접어서 보여주는 거고 해서 과연 허락을 해줄까? 왜냐면은 이제 작가들 자기 그림을 원본 그대로 안 보여주고 뭔가 훼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까다로운 작가들이 네, 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단번에 허락을 해주고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도 네. 다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책에 한 그림이 한 3분의 1 정도만 표지에 네, 딱 그쵸. 노출이 네, 되는 전면에. 거니까 네, 어떤 작가들은 아니 내 좋은 네 그림 맞아요. 네. 내 와이프의 가장 빛났을 때 얼굴을 왜 사모님 얼굴 부분만 2번 접힙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확실히 아티스트가 위대한 아티스트는 이 위대한 디자인을 알아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표지 아주 근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제 제목은 네. 약간 심심하다고요. 아, 공부의 위로. 저 원래 이 제목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목은 뭐 하려고 했어요? 원래 제가 했던 제목은 근데 이거 다 얘기하면 다 너무 웃어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웃지 마세요. 교양 있는 여자였거든요. 좋은데요? 아 진짜요? 교양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좋은데? JYP님. 교양 있는 여자.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니, 정말 저희 아니, 공부의 1호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러니까- 교양 있는 여자라고 쓰면 남자들은 좀 안 봤을라나?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남자분들은 책을 안 읽으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는 아재들도 아니, 가끔 그러니까 잘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 잘 없는데 사실 이 곽 작가님이랑 저랑 그 인연이 하나 있는데 곽 작가님 책을 편집하셨던 편집자랑 10년 전에 제가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책 작업을. 네. 네. 근데 그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민음사의 양 선생님이신데 양모 그 부장님. 왜 하냐고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제목 때문에 그때 두 사람이 쓴 공저를 네. 그 양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막판에 제목을 어떻게 붙일지를 놓고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제목 저런 제목 뭐 저자들이 원하는 제목 하다가 결국에는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약간 장고 끝에 악수. 그러니까 지금 양 어쩌고 디스하시는 님께서는 건가요? 제목을 잘 못 정한다 이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빵빵 터트린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전 모르지만 하여튼 양 아무개님께서 지금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강양구가 그랬습니다. 네, 제가 제목 못 읽을게요. 정한다고. 지금 뭐 지가 책을 잘 못 써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도롭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교양 있는 여자로 저는 하자라고 하고 저는 그 제목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교양 있는 여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젊은 감각으로 제목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양 부장님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원고를 한창 쓰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왔는데 양 부장님이 우리는 이게 위트라는 걸 안다. 근데 젊은 애들은 이거를 개그를 던졌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회사의 20, 30대 젊은 편집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양 있는 여자라고 하면은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기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그래서 그 제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믿음사의 편집자들이 다 교양 있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교양 있는 여자가 되기 나는 누가 위해서 읽는 책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반대했을 있어요. 때 알겠어.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세대의 이제 이 반발에 휩싸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반발이 거세다.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이게
농담인 줄 알지만 그들은 모른다. 근데, 근데 농담이었습니까 진짜로? 그렇죠. 약간 이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블랙 코미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본인은 그러면 교양 있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담은 건데 현재는 아니지만 될 수 아니 있다는. JYP 생각해봐요. 이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이 고상한 그림에 교양 있는 여자라고 활짝 꽉 박혀가지고 표지를 한번 생각해봐. 딱 터지죠. 약간 어. 웃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했다고 저는. 이대 나온 여자 이후에 히트 카피가 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약간 그런 걸 노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출판사의 반대에 휩싸여서 양 부장님이 저에게 요즘 공부가라는 키워드가 뜨는 것 같으니 공부로 만들어 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정해 주시고 저한테도 만들어 보라고 이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요즘 그래서 결국은 곽 작가가 직접 정한 게 공부의 위로. 네, 이게 그쵸.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공부, 위로, 직장인 글쓰기 맞아, 다 들어가 맞아. 있어요. 직장인은 어디 있어요? 그거 띠지 버리신 거 제 얼굴에. 아 DG에 나와. 제 얼굴 옆에.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고 키워드들을 다 넣어놨어 해시태그 지금. 샵 공부 샵 위로 뭐 이런 거죠. 그 비결은 거기 있었군요. 제 네. 생각에 그런 제목과 것 같아요. 카피를 네. 해시태그 아, 많이 근데- 걸리는 거. 제 너무- 얼굴. 너무 아깝다. 교양 있는 교양 여자. 있는 여자. 자기가 다음에 써. 교양 있는 남자. 아재. 아재. 왜냐하면 근데 교양 있는 여자는 좋아해도 교양 있는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교양 있는 남자라고 하면 재수 없어 보이는데 교양 있는 아재라고 하면 차라리 개그가 되지 않을까? 교양 있는 아재? 교양 있는 아재든 교양 없는 아재든 다 별로죠. 다 별로죠.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위로 근데 교양 있는 여자 너무 아깝다 진짜. 근데 어쨌든 저는 제목 보고 이렇게 막 잘 팔리고 그리고 표지도 예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리뷰도 많이 올라오고 평이 좋아가지고 이제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컨셉을 이걸 줄 몰랐어요. 저는 발견을 못했고 아, 진짜요? JYP가 아, 그 서점에서 들춰보다가 이거 너무 흥미로운데 하면서 먼저 한 중간 정도 읽고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이런 책이 있는데 과가란 기자가 이런 책을 썼는데 컨셉이 이런 컨셉이야. 죽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둘 다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저희 두 사람은 다 애청자분들은 잘 아시지만 에세이라는 장르를 거의 읽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그냥 책을 안 읽으니까 아니요, 에세이 에세이도 특히 아니고 아니요 에세이를 특히 약간 그리고 여자가 쓴 에세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남자가 쓴 네, 거든 여자가 쓴 네. 거든 에세이를 거의 읽지 않는데 네. 남자가 쓴 건 더 안 좋아해요. 남자가 쓴 거나 여자가 쓴 거나 나 그날 별로 안 읽어서 그렇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남자가 쓴 거 더 안 좋아해요. 그래.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지식 위주의 독서를 하시기 때문에 원래 그렇대요. 아무튼 잘 안 읽는데 요건 아니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감성한 그런 에세이라고 의뢰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한 이유로 표지 뭐 그다음에 저자 네. 사실 이름은 아는 사람이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공부를 나이 먹어서도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지만 지금도 나는 이것저것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게 즐겁다. 네. 이런 얘기를 테마로 하는 책일 줄 알았어요. 그 출판 담당 기자니까 그 뭐 잘 공부 계속 모르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아, 무슨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네. 신문지면의 연재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그런 서평 에세이 같은 것들을 묶어놓은 엔솔로지라고 생각을 네. 했었던 YG는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했대. YG는 분명히 신문에 아. 여기저기 썼던 글을 모은 아. 것일 것이다. 그래서 JYP는 문화부 기자로서 일하면서 네. 계속 새로운 분야, 뭐 미술뿐만 아. 아니라 무슨 문학이고 뭐 무슨 이것저것 다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니까 아.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여러분들도 아. 저처럼 이런저런 새로운 걸 공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를 받아보세요. 이건 줄 알았걸라. 다음에 그런 컨셉으로 한번 써볼게요. 나는 공부에 그 힘이 좋은 것 되는 같아. 공부에 힘이 되는 책들의 서평을 모아놓은 엔솔로지라고 생각을 그것도 했었던 너무 거예요. 좋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펼쳤더니 헐 책이 1부, 2부, 3부, 4부로 굳이 이제 나누자면 나눠져 있는데 1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이고 정말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본인이 대학 4년 다니는 동안에 1학년 때 들은 수업 과목 몇 개, 2학년 때 들은 과목 몇 개 이걸 다 제목과 컨셉을 해가지고 네. 에세이를 썼단 네, 말이죠. 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가능해? 일단
일단 JYP랑 YG는 가능하지 않죠. 일단 우리는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가지고 JYP 졸업학점 몇 점? 학점이 몇 학점 듣고 졸업했냐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지. 우리는 학교 오래 다녀가지고 되게 많이 들어요. 190. 아니 몇 그게 점. 아니고 학점 평균 졸업 평점.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얘기해봐요. 우리는 의과대학은 진짜로 저 3.3 이렇게 안 나와요. 100점 만점으로 나와가지고 아, 정말로 진심으로. 아니 우리도 그랬어요. 그리고 100점 만점 몇 점이셨는데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는 석차도 나와. 우리도 석차 나와요. 아, 졸업할 때요? 아, 1등이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프린트할 수 있어요. 과가람 석차를. 작가님. 원하면 석차가 있게.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프린트해서 줘요. 과가람 작가님.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1등 했다고. 못한단다라고 보여주거든. 꼴등이었죠. 아유, 꼴등이라니. 거의 꼴등. 저는 4.0 만점에 2.8이었거든요. 훌륭하시네요. 2.8은 상당히 나쁜 거 아니야? 상당히 나쁜 4.0 거죠. 만점이니까. 아 그래도 4.0 만점에 그래도. 2.8은 뭐 나쁜 거죠. 그리고 어쨌든 수업을 별로 열심히 안 들었을 뿐더러 혹시 들었다 한들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난다 한들 기록은 없어. 아, 네. 내가 그때 무슨 리포트에 뭐라고 썼는지 그리고 뭐 어느 교과서 어느 노트 필기한 거 당연히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가람 작가님께서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당연히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뭐 성적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놀라웠던 건 뭐냐면 모든 수업의 실라부스,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했던 노트, 네. 그리고 교재. 그리고 제출했던 리포트도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그 토대 삼아 가지고 재료 삼아서 이 책을 써낸 거니까 아니, 그게 너무 그 놀랍고 컨셉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책을 한 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한 겁니까? 네, 제가 했죠. 천재인데? 아, 천재예요? 진짜요? 전 세계에 이런 컨셉의 책 봤어요? 없어요, 없어. 봤는데. 없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나도 처음 봤어. 상상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그럼 컨셉은 신기하지만 이게 이 실행해 놓은 작품을 보면 거지 같은 것도 많잖아요. 컨셉만 그럴듯하고. 거지가. 근데 이건 또 절묘하게 이걸 또 이렇게 그때 옛날 얘기와 지금 얘기 그리고 그때 수업 들었던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 그리고 심지어 막 그때 교수님이 지금도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이러면서 또 그 와중에 막 또 메시지가 있네. 그래서 훌륭한데. 이러고 아니 막. 그리고 그 약간 그 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애청자들을 위해서 뭐 조금만 목차를 소개를 하자면 예를 들어 1학년에는 미술사 입문, 고고학 입문, 불어 산문 강독, 한문, 동양미술사 입문 이런 걸로 이제 1학년이라고 하는 한 장이 구성이 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시의 이해, 인도 미술사, 서양 미술사 입문, 중국어, 영미 단편 소설 강독, 서양 문명의 역사, 민법 총칙 법학개론,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이게 2학년이고 3학년 뭐 독일 명작의 이해, 일본 미술사, 종교학개론 이게 3학년이고 4학년은 동양 및 한국 도자사 이게 고고미술사학과니까 네, 가능한 맞아요. 전공 수업이 있어요. 전공 수업이죠. 그러니까 심리학 개론, 라틴어 1, 19세기 미소설, 미국 소설. 네. 야,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이 구성이 지금 다 된다는 읽은 거, 겁니까?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딱 저는 목차만 보고서 야 이건 보물이네 하면서 진짜요?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다 읽었다니까 그게 20과목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네. 글이 20꼭지니까. 네, 맞습니다. 저거를 보면서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 다시 대학을 좀 가서 네. 4년 정도 저런 과목을 들으면서 성적에 연연하지 네, 않고 네. 시험이나 리포트는 내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수업만 좀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전공 수업은 열심히 안 들었지만 교양 수업은 꽤 열심히 들은 교양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 교양 수업에 필기 노트나
뭐 실라부스 이런 것들이 보통 필기노트에 붙여 네, 놓으니까 맞아요. 이게 몇 권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과감하게 다 버렸잖아. 이게 어디 쓰잘데가 있겠어 하고. YG의 노트를 가지고는 책을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책을 쓸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과목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 그런 교양 수업. 교양 수업. 교양 교양만. 뭐 교양 수업 뭐 이런 교양 수업 뭐 정치 경제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 사회의 네, 이해라든지 네. 이거 아니면- 유행되는 거 아니야? 한국 복지국가의 기초라든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동유럽 유행이 되긴 어려운 게 이제 기억 못하고 실라버스 안 갖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를 모았더라면 흉내를 좀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역은 좀 다르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를 다 모아두고 기억을 다 하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던 분인데 글도 좀 잘 쓰시는 분은 똑같은 컨셉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겠네요. 네. 어차피 들은 네. 과목이 다 다를 네, 거니까. 네. 있죠. 예를 들어서 곽 작가님 컨셉을 따라서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 저는 딱 떠오르긴 떠올랐어요? 하더라고요. 누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 때문에 저는 졸업을 했는데 그 연대 생물학과의 모든 그 세대 그 또래의 사람들은 그분 하리하라? 때문에 하리하라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저자인 하리하라가 거기가 4.0 만점에 4.0 만점으로 졸업을 하셨거든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모든 강의 노트 같은 것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노트를 바탕으로 쓴 게 그 생물학 카페 아니야? 그런 셈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좀 아예 그냥 이런 컨셉으로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과학편, 이과편. 이과편. 그 어쩜 그렇게 말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과 과목은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저 들은 거 있는데요. 저희 졸업하려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것 원래 쓰려고 했어요. 저 과학사 과목을 들었는데 딴 건 다 필기가 있는데 그것만 없더라고요. 과학사는 어떤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김영식 교수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안 나고. 과학사도 엄밀히 말하면 그 뭐 이과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문과스러운 과목 아닙니까? 네, 그쵸. 근데 저는 진짜 근데 이과적 정말 머리가 재미없었나 없거든요. 보다. 아유, 이과적 머리가 없고 저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그 교재도 사라지고 없고 필기도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얼마나 저도 재미없었으면. 아마 과학사 개론이라는 네. 책으로 들었겠죠. 맞아요. 김영식 네. 교수님께서 쓰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약간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과학사를 넣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없어가지고. 딱 한 과목 들었습니까? 이과 과목은? 그렇죠. 아니 보통 약간 현대과학과 사회라든지 뭐 이런 과목들 다 한번 들을 법한데. 아니 봐봐 이과생들은 이제 생물학 전공자 네. 나 의학 전공자들은 네. 그래도 하나보다는 더 들어요 문과 네, 과목. 저 능력이 안 돼요. YG는 문과 과목 들은 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문과 과목이요? 음. 저 엄청 많이 들었어요. 문과 과목. 예를 들어서 뭐 독일 문학과 모더니티 이런 과목도 와 들었고. 멋있다. 오. 제목부터 멋있다. 네, 독일 최몽규 교수님. 모더니티. 네, 모더니티. 어. 뭐 이런 과목도 들었고 그 강의 노트도 있었어요. 근데 버리셨구나. 네, 버렸어요. 아깝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비교적 성적도 전공 과목에 비해선 좋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연대생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교 학생들이라면 우리 또래에서 꼭 들어야 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한혜정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조한혜정 선생님의 이제 문화인류학 강의 네.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찬호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도 열심히 들었고 이게 다 그 인문학 수업들 그 보면은 보통 그 또래 막 이렇게 명강의로 소문난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강의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건축학개론 같은 거. 네네. 난 저런 게 참 부러워요. 아니 JYP도 같은 학교 다녔잖아요. JYP는 그걸 못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워낙 특이한 전공을 가져가지고. 아니 그런데 져가지고. 1, 2학년 애과 때는 애과 가능해요. 때는 많이 거의 안 듣던데? 가능해. 왜냐하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 때는 예과 4학기 동안에 네. 한 학기당 23학점씩을 들어요. 네. 근데 그 23학점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대개 둘 중에 하나 선택
혹은 셋 중에 하나 선택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뭐 뼈 이런 거 외우고 8과목을 네. 뼈 같은 건 안 배우는데 오히려 아마 국어, 1, 2학년 영어, 때는 막 그런 거 배우고 미적분 이런 거 하는데 미적, 물리 뭐 이런 거 하는데 물리, 생물, 화학 화학 이런 거 네. 배우는데도 맞아. 그래서 만약 8과목이다 그러면 7과목까지는 다 무조건 픽스 정해져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과목을 듣고 네. 그 한 칸 빈 거를 또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 중에 반드시 골라야 되는 뭐 이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더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9과목제를 들어야 되는 거걸라. 근데 그걸 듣는 놈이 누가 있어?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은 그 와중에 한 학점 한 과목 더 신청해가지고 마광수 교수 수업을 네. 듣는다거나 뭐 저 정과리 선생님 네, 수업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네. 근데 했는데 과가람 작가님은 듣고 싶은 수업이 있으니까 졸업학점 다 채웠는데도 계절학기 듣고 막 그랬잖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게. 의대는 진짜 힘들어요. 우리는 네.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의대가 사실 힘들어요. 저는 근데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좀 부러웠지만은 JYP 되게 부러워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JYP는 나 이런 다시 입학하고 싶다니까. 그 이런 수업들 듣고 싶죠. 이 책에 있는 이런 수업들, 이런 교수님께 그러면 되게 대학생활 잘했을 것 같죠.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수업을 재밌게 들었어. 나 이 책 보면서 정말 깜짝 무지하게 놀랐던 충격적인 서술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수업 땡땡이 친 게 3번 있다고. 심지어 네. 그 3번이 어떤 이유였는지 다 기억도 해. 그리고 내심 약간 의도적으로 한번 빠져봐야 되겠다. 한 번은 정말 대학 수업을 빠진다는 게 어떤 건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빠졌고 나머지 네. 2번은 뭐였죠? 다 한 써놨던데. 번은 저기 추석 때 집에 내려갔는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와가지고 아파서 병가 한 병결. 번은 취업 그 면접 시험 일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 정말 피치 못할 일로 2번 빠진 거랑 그 경험 삼아서 네 그렇죠. 수업 빠지는 기분을 느껴보려고 네. 일부러 빠진 거 한 번, 이 3번이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JYP는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하루 종일 맑은 정신으로 수업을 들은 날이 3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 서문이 오죽하면 모범생을 위한 변명이겠어요. 사실 서문부터 약간 재수 없긴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과가람 작가의 신작 공부의 위로, 그리고 부제는 글 쓰는 사람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버려진 제목은 교양 있는 여자. 그리고 그 분위기 있는 사진이 박힌 띠지에는 20년 차 글 쓰는 직장인이 전하는 공부의 힘. 그 요즘 유행하는 해시태그는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띠지에는 본인의 사진, 10년 전 사진, 그리고 표지에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유명한 읽는 여자, 읽는 사람이라는 네. 또 그림. 이건 거의 이제 이래도 안 사나 보자.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그래서 어쨌든 나오자마자 지금 3쇄 찍고 잘 팔리고 있는 책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오늘 책 얘기는 거의 안 했잖아. 지금. 책의 내용에 대해서. 네.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근데 진짜 구성과 컨셉만으로도 그냥 반은 먹고 들어가는 그러게. 책이에요. 진짜요? 너무나 매력이 막 뿜뿜 돋보여요. 그리고 드물게 JYP가 에세이 읽으면서 줄쳐놓은 데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진짜요? 그런 궁금한데. 부분들 좀 네.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방송 끝날 땐 댓글 좀 소개. 네,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그 최근에 인기가 많은 물고기. 네, 물고기 책 댓글 물고기 책이래. 뭐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편 들으시고 여러분이 댓글 남기셨는데요. 그러니까 망고님께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누군지 모르고 읽기 시작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겨울 서점 때문에 읽었어요. 책에 대한 정보를 절대로 찾아보지 말라고 너무 강조를 해서 더 궁금했거든요. 중반까지 읽으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했는데 점점 이상하다 싶더니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감탄하며 읽었습니다. YG님이 페북에 올린 글도 방금 보고 왔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팟빵에서만 듣다가 오디오 클립으로 넘어오니까 더 편하네요. 네. 겨울 서점이 뭐죠? 김겨울 그 북튜버 김겨울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채널.
팟빵이든 오디오 클립이든 뭐 저희한테 뭐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들으시고요. 차라리 유튜브에서 들으면 우리한테 한 3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EDR 땡땡땡땡님 같은 책 방송편 들으시고 이 책 해주셔서 정말 반가웠어요. 책의 독특한 스타일에 읽는 내내 신기했고 다 읽고 입이 쩍 벌어졌거든요. 책의 말미에 민들레 묘사 부분 감동이었고요. 제 가치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방송도 재밌었어요. 네, 도리도리님께서도 듣다 보니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생명들의 다양성을 잘 모르고 뭉뚱그려 얘기했구나 싶네요. 곧 사서 읽어볼게요. 좋은 책 감사합니다. JYP님 텍스트로 웹툰 그리는 능력보다 더 소중한 능력 보유자이십니다. 솔직함과 위트, 친데러적 따뜻함, 천재적 능력이 있으신 멋진 저자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책이 안 팔리는데. 다카포님 이번에 방송 듣고 바로 영업당해서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과학 에세이인가 싶다가 자서전인가 싶다가 구성이 참 특이한데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책이더라고요. 군데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문장들도 보이고요. 늘 유쾌하고도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누구까지 친 거지? 세 분이면? 박평님. 혼비는? 그 방송을 세 분이 했으니까. 어쨌든. 방송을 세 명이 했으니까. 네, 동강동 호랑이님께서도 같은 방송 들으시고 예능 같은 제목에 다큐 같은 댓글을 달자면 한국어판 제목과 달리 생물 분류로서 어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히려 인간이 먹는 식품으로서 물고기만 존재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고기라는 한국적 네이밍을 생각해 보면요. 방송 듣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꼭 읽고 싶어졌습니다. YG님 늘 솔직하게 시기 질투하시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저자의 책들을 앞으로도 꼭꼭 소개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물고기라는 한국어 단어는 참 절묘한 거네요. 절묘하죠. 네. 물에 있는 미트라는 거잖아요. 네.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어류는 너희들은 다 고기야. 어류는 존재하지 않고 물고기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채 땡땡땡땡님, 쉿. 어류가 분류하기 없다는 건 물고기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해요. 내가 물고기라면 마상 입을 것 같아요. 네, 귀여운 댓글 남기셨고요. 마지막은 안 읽어요? 끼밍특기 2님, 그 시절 방황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지리산으로 간 듯해요. 저희 아주버님도 대학 때 진로 문제로 부모님과 다투다 지리산으로 사라져서 저희 남편이 찾으러 다녔다고 하던데. 요즘 청년들은 어디를 방황하며 다닐까요? 네, 제가 곽 작가님 계셔가지고 약간 민망하긴 한데 새로운 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리산을 소재로. 대학 때 수업 들은 걸로 책 써서 지금 히트하니까는 자기는 대학 때 방황하면서 지리산 같은 걸로 책을 쓰겠다고? 대학 때 방황했다뇨.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약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내 인생의 파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소재 삼아가지고 하나 써볼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응원해 주세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YG가 지금보다 훨씬 유명해지면 모를까.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 녹음기 끈 다음에 다시 말해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